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국내에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기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F-16 지원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고요. 각종 무기 지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부터 아마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F-16 기체 훈련을 시작한다. 그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집속탄이 실제 전선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 군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러시아군의 희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전황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전면적 대공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의 취약한 부분을 노려서 타격하는 방식의 공격을 가하면서 조금씩 점령지를 회복해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 이제 크림 대교가 케리치 대교가 다시 폭파되었는데요. 뭐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일방 통행은 가능하지만 한쪽은 상당한 기간 걸쳐서 복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크렘린에서는 뭐 곧 회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막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루남을 우크라이나가 회복하겠다는 의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케리치 대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보급로는 차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은 크림반도는 다시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탈환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조치를 했다고 하죠. 오데사항의 곡물 창고 등을 공격해서 보복 조치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도네츠크주의 파블리우카 중심지에 러시아의 탄약고가 폭파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요거는 드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미사일에 의한 것이는 확실치 않지만 러시아의 탄약고가 폭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시우카, 바흐무트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클리시우카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퇴각을 했습니다. 제83 공수 강습 여단 허겁지겁 이제 퇴각을 했는데 퇴각하면서요. 그 병사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퇴각하지 말고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못 돌아가겠다. 우리는 그 불법적인 명령이다.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곳에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명령을 거부하고 항의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항의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죠. 또 이 클리시우카에 그 1442연대가 있었는데요. 러시아 징집병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탄약 없이 여기서 우크라이나 군과 대항을 해서 싸우고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포격으로 거의 뭐 전멸되다시피 해서 퇴각을 했는데 우리도 부당하게 이곳에 아무 무기도 없이 부당하게 투입이 됐다. 이러면서 항의하면서 명령 불복종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포격전은 상당히 위력적이죠. 정밀 타격으로 정확하게 러시아군의 전자전 시스템 이것을 무너뜨리고 다연장 로켓 등등 핵심적인 무기를 정밀 타격함으로써 전자전 시스템이 무너짐으로써 드론이 활개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자유롭게 러시아 점령지 내에 러시아의 지휘 그리고 탄약고 등을 폭파하는 그런 사례가 여러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죠.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제공해 준 열차편으로 11시간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못하러 갔느냐 그런 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유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축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에 출입할 수 있는 그 출구를 원활하게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방위 지원체제로 나갈 것이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야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수해로 인명피해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는데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게 적절한 것이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요, 대통령이 해외 언론을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 해외에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걸린 보고를 받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국내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경보가 내려지고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왜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들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 말이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 그런 시비가 이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73년 전에 6.25 전쟁을 우리가 당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6.25 때 유엔군처럼 우크라이나에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송두리째 뺏길 뻔한 우리는 유엔의 도움으로 유엔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지 않느냐. 지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지원해야 된다.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도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가 유엔의 도움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70여 년 동안 이만큼 성장해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국내 문제도 문제지만 외국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 순방, 우크라이나 관련 우크라이나 순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계 정상들도 다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같은 서방 국가의 가치와 신념을 가진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의 안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불리해질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마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 우리나라에 한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옆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죠. 어떻게 됐든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고 평화로운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